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소홍철기입니다.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중국군 기계화 부대 30만 대군이 북중 국경지대로 집결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에 대응해서 미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스텔스기와 이를 지원하는 공중급유기까지 등장했다는데 박창훈 부장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군 30만 대군 정말 네. 엄청난 수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에 대응해서 미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네요. 네, 미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그리고 북한에 혹시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바로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미군의 그 장비의 그런 분류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입니다. 일본의 도쿄에 있는 요코다 주일미군의 기지에 KC-135라는 공중급유기가 도착을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캐나디안 스카이워치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고요. 그리고 오늘 12시경입니다. 정오경에는 같은 요코다 기지로 KC-10 익스텐더라는 공중급유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C-135 스트라토 탱커 한 대가 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오후 1시경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공중급유기만 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닙니다. F-35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 있고 그리고 정말 스텔스기로 아주 유명한 전투기인데요. F-35 라이트닝도 아오모리 인근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아주 특이한 겁니다.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데 이런 민간 추적 사이트에 나왔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뉴스에서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지만 RC-12X 가드레일 시긴트 정찰기가 뭐 정찰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또 3대나 출격을 해서 북한 지역을 정보 정찰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북한의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중급유기가 오키나와 그리고 도쿄에 도착을 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괌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뭐 폭격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격을 했을 때 오키나와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그리고 한반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 도쿄는 어떤 거냐면요. 알래스카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서 넘어올 때 도쿄에서 출격한 공중급유기가 공중급유를 해주고 그리고 동해를 통해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하나 좀 찝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공중급유기가 3대나 네. 지금 그것도 일본에 집결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제 표명인 거죠? 그렇죠. 지금 원래 주일미군의 편제상에는 15대의 공중급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3대나 더 투입했다는 얘기는요. 혹시나 모르는 급변 사태에 미 본토에서 오는 증원 세력들에 대한 공중급유 소요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배치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괌에는 지금 현재 그 시어더 루즈벨트라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그 항공모함이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괌에 지금 정박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전투기들은 오키나와에서 공중급유를 받으면요. 바로 한반도까지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키나와에도 공중급유기가 추가로 투입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그냥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승조원 절반이 지금 하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모함 자체가 바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들은 어쨌든 조종사만 있으면 공중급유를 받아서라도 다시 이제 공격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사세보라든지 일본의 이제 후쿠오카 인근에 있는 미군 그 기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한 번에 오기 위해서는 공중급유를 받으면 한 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급변 사태 발생 시 항공모함 오지 못해도 전투기는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대표적인 스텔스기인 F-35 위치 추적기를 켰다는 것은 지금 동북아에 스텔스기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너희들 알아라 라고 스스로 이제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일본에 배치된 그 F-35가 18대라는 지금 편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언제 훈련하는지, 언제 비행하는지, 어디로 비행하는지는 일본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민간인들이 추적할 수 있는 곳까지, 특히나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아오모리에서 이것을 켰다는 얘기는 러시아에도 보내는 메시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랑 맞닿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소위 말하는 북중 국경지대 두만간 일대랑도 아오모리는 상당히 가까운 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오모리에서 블라디보스톡, 그러니까 북중 국경지대 그 두만강 이 인근까지가 800km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장을 가득 싣고 이륙한 다음에 공중급유를 받은 다음에 폭격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공중급유를 받으면요, 작전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네. 또 알라스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알라스카라고 한다면은 지상이 아니라 공중 최고의 그렇죠.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F-22가 대량으로 배치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네, 지금 뭐 현재 한 3개 대대 규모 100대 정도 가까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미군은 전투기 이동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 시점에 몇 대가 있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00여 대가 가까이 지금 알래스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B1 폭격기라든지 네. 그리고 B2, B52 이러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아주 자랑인 3대 폭격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집결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2가 뜨고 네. B2도 스텔스기니까요. 네. 스텔스 폭격기죠. 네. 그리고 랩터 F-22가 호위를 하고 네. 또 거기에 F-35도 같이 온다. 네. 그럼 거의 사실상 난공불락 아닙니까? 사실은 뭐 대낮에 오지 않는 이상 예. 폭격을 시작해서 폭탄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좀 기름이 떨어진다 싶으면 이제 공중급유기가 붙을 때만 체크가 가능하겠네요. 근데 공중급유기가 붙은다고 해서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게 예. 몇 대가 오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공중급유기가 한 대든 두 대든 세 대든 와 있다고 해서 이게 뭐 10대를 급유하는 건지 아니면 한 대를 급유하는 건지,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알래스카에 훈련을 갈 때, 레드 플래그 훈련 같은 걸 할 때 공중급유, 그러니까 주일미군의 공중급유기의 급유를 받으면서 알래스카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보통 뭐 공중급유기가 3대 정도가 붙습니다. 우리나라 편대 이제 한 16대 정도 편대가 가는데 3대 정도가 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거리를,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3대가 붙는 건데, 이게 800km 정도면 사실 갖고 있는 연료로도 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 폭격을 임무를 하고 돌아올 수는 있지만 뭔가 폭장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공중급유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대가 가는지를 그들은 알 수 없다는 거죠. 미군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중국의 일부 온라인 뉴스들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위중설 이후에 북중 국경지대인 단둥에 대규모 중국의 장갑 차량과 탱크가 집결 중이며 우와. 행렬은 10km 이상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긴급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km요. 네, 10km면은 보통 이제 전차부대를 나오셔서 알지만 전차부대 한 개 사단이 이동할 때 10km가 안 돼요. 10km 되기가 힘들죠. 예. 네. 그렇게 보면, 그런데 물론 이제 중국군과 우리나라군의 이 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군 같은 게 동북상성에 있는 기갑부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편제가 더 큽니다. 네. 일반적인 전차 사단보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사단 정도의 행렬이 보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원도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면 맹호부대라든지 결전부대라든지 이런 데보다 병력도 더 많아요. 예. 그리고 보이는 게 10km지 사실 그러면 다른 곳에 현재 오고 있는 것까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중국의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약 30만 명 정도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게 중국의 보도입니다. 30만 명이면은 네. 중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대군 아닌가요? 그렇죠. 중국 그 인민해방군이라고 표현해요. 예. 거기가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병력으로. 총원 250만 명인데. 총원이 250만 명이고 동북 삼성의 절반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거기서 한 30% 정도를 빼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와, 엄청난 규모인데 네. 지금 뭐하러 이렇게 북중 국경지대에 중국군이 30만이나 모이고 있는 거죠? 그것도 탱크가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뭔가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보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상태를 말해줄 수 없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그게 혹시나 김정은이 유고 상태 혹은 죽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중국은 또 아무래도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정보의 그 속도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급변 사태 발생하거나 북한에서 이제 권력의 암투로 인한 내전이 발생했을 때 중국군이 밀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근데 미국은 그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 자산들을 미리미리 투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내일이나 모레나 계속 이걸 체크를 해보면 뭔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항공기들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해군의 병력 이동도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공군이나 해군은 미군이 투입한다고 하지만은 네. 육군은 결국 대한민국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가정하는 시나리오 중에는 뭐 예를 들면 북한의 내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투입하는 방법이 가장 아마도 그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유엔 평화유지군의 깃발 아래 갈 확률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내 여론과 해외 여론에 떠밀려서 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북한의 내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군이 즉각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그리고 휴전선을 넘어서 북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칫 잘못할 경우에 내전 여러 당사자들의 갖고 있는 핵미사일이 우리나라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고 있고 네. 김정은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네.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북진하려는 의지가 없을 경우는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이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하에 들어가서 내전을 정리한 다음에 자기들이 땅을 나눠먹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대한민국 평화통일은 불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만약에 조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무조건 참여해야 되고, 그 규모는 제가 생각할 때 10개 사단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한다면 내지는 중국이 북한을 먹어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행히 미국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급변사태 시 과연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북진할 용기, 의지가 있을까요? 지금 빨리 전작권도 조기 환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좌파들 같은 경우는 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한반도의 평화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신의 한 수 지속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에 대해서 보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 구전노경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뭐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2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2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거 오리지널은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호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구전노경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편살, 예, 44,000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됩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요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포,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10포에 담아서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8,000원인데 요걸 22만원에 요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편을 드려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전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22만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존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 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4,000원 상당의 복세 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만 8천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의 한 수를 통해서만 신의 한 수 단독 22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존녹용 오리지널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존녹용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존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존녹용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우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존녹용 오리지널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 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 원에 팔아요. 네, 근데 신의 한 수만 이렇게 복세 편살 포함해서 22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 건강 보조식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